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도드린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된 방법은 뭐 아주 새롭거나 혁신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2020년도 그 총선에서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또 2024년도 총선에 사용된 것 같이 이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그런 사람을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죠. 일명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더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우는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2명당 이제 가짜표를 한 표 다 하는, 이게 이제 숫자로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숫자로 입증되고 증명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는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이거를 그냥 묻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뭐 10년 가까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지금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연령대로 보게 되면 1960년대 출생들이 이제 권력의 핵심인 거죠. 제 자신이 이제 1960년생이기 때문에 1960년대생들이 대략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성장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이 1960년대생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 건지, 뭐 꼭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큰 현안이 돼 있는 뭐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를 처리하는 데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이 1960년생 전부가 아니겠지만 대단히 박약한 거죠. 대단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 본인들의 정책 목표, 이런 것에 맞추어 가지고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1960년대생들, 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완장을 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의료 사태가 진행되면서 1961년생인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지호 교육부 장관이 소위 의과대학들의 휴학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학사 운영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이 내가 젊은 날을 그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사실도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거짓도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 과학적 발견이나 이런 부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많이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선거 사태나 의료 사태나 앞으로 또 이제 1960년생들이 저지르게 될 그런 많은 정책들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를 들면 문정권에서 주 52시간 제도도 지금 삼성의 경쟁력 하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정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게 되면 모든 수단이나 도구가 다 합리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책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권력을 장악한 1960년대생들의 성장 배경, 그들의 의식 구조, 그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변하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을 그냥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그냥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적법 절차를 밟아가는 것. 그러니까 합법적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게 되면은 그냥 규정, 시행 규칙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들이 특별히 1960년대생들이 무진장 제가 볼 때는 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그들은 군부 독재 하에서 살았고 또 투쟁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적법 절차라는 것은 그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적법이 되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면은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의로 사태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선거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 문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적법, 합법적인가라는 문제도 뭐 그야말로 그냥 이현령, 비현령 이런 식으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행태인 거죠. 그러니까 합법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합법이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합법이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필요하면 합법이 되는 것이고 적법이 되는 것이고 뭐 필요하지 않으면은 어떤 구실을 만들든지 간에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그 다음에 무력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시죠. 내년 또 이제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무리하게 여러분들 정원한 그런 의과대학 지방의대의 소위 그 의대 교육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의평원, 의과대학 평가원이 여러분들 그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우리가 1960년생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또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무리수를 둘 것이고 필요하면 그냥 의평원을 날려버릴 것이고 또 날린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근사한 그럴듯한 여러분들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뭐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럼 또 언론들도 또 박수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한 베이비 부머 세대, 뭐 586 세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특히 지금 이제 권력의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의 중심에는 1960년생들이 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건데 이번에 의료 사태, 그 다음에 선거 사태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해도 너무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무진장 만졌지 않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면 2지 1 더하기 1이 9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과 출신들은 1 더하기 1을 9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리를 짓는 사람이 1 더하기 1이 9라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다리를 지어 놓고 나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참 이 적법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합법성을 중시하는 부분, 사실을 대하는 태도의 부분, 과학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렇게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 전체에 대해서 다 표에 손을 댄 것은 참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국 사회 수준이나 민도나 도덕적 그런 이 정도, 정직성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같습니다. 예, 무진장만진 선거를 보면서 저는 참,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저렇게 해놓고도 집에 가서 다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자식들한테 뭐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